이른 오후, 전통시장 골목 카페에서 김이 오르는 라떼 한 잔. 달큰한 향에 잠시 마음이 풀어지시나요? 그런데 밤이 되면 유난히 잠이 가벼워지고 새벽에 시계를 몇 번이나 보게 되시지는 않으셨나요? 커피는 우리 삶의 작은 위로이자 추억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한 숟갈 뜬 뒤 믹스커피로 입가심하던 기억.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칼국수 한 그릇하고 디저트처럼 마시던 아메리카노. 손주들 학교 시간을 기다리며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이웃과 나누던 따뜻한 캔커피까지. 한 잔 한 잔이 계절과 가족의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마셔야 하나 하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지요. 오늘 이야기는 절대 커피를 끊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한 잔도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가 밤의 깊은 잠을 살짝 밀어내고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활 속 예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김치찌개와 밥을 먹고 3시쯤 카페에서 라떼를 마셨더니 밤 11시가 넘어도 눈꺼풀이 쉽게 내려앉지 않고 새벽에 한두 번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문틈의 불빛에 괜히 더 예민해지는 날이 있죠. 다음날 아침 공원 산책길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들려도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한숨 돌리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걸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피곤하니 이제 쉬자 하고 알려주는 신호가 카페인에 가려지며 조금 늦게 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습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표를 손보는 것. 바로 심장과 잠을 위한 황금 시간표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고 아침 햇빛을 잠시 쬐어 생체 시계를 톡톡 두드린 뒤 첫 커피를 천천히 즐기는 것. 점심 무렵 두 번째 잔이 필요하다면 연하게 혹은 반샷으로 주문해 보는 것. 그리고 예민하신 분이라면 오후 2시를 지나서는 카페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대추 생강차처럼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따뜻한 차로 입안을 달래보는 것 말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집 안의 조명을 노랗게 낮추고 휴대폰 밝기를 줄이고 짧은 산책으로 하루의 긴장을 털어내면 커피의 각성은 잔잔한 휴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쉬워집니다. 배우자와 서로의 취침 시간을 맞추고 손주에게 텀블러에 보리차를 채워달라 부탁하고 동네 약국에서 혈압을 재며 커피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효이자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죠.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커피와 수면, 그리고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일상의 언어로 살펴보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주문법과 저녁 루틴까지 차근차근 정리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오후에 한 잔을 조금 앞당기거나 가볍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하필 오후 2시 이후의 커피가
밤까지 남아 우리 잠을 건드리는지, 카페인이 몸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3시에 마신 커피. 밤 11시가 되어도 눈꺼풀이 쉽게 내려앉지 않던 날이 있으셨나요? 단 한 잔인데도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고 마음이 예민해지는 때가 있지요. 왜 하필 오후 2시 이후가 문제일까를 이해하려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인을 물감이라고, 우리 몸을 스펀지라고 떠올려 보세요. 젊을 때는 스펀지가 물감을 비교적 빨리 머금고 또 금세 말라서 색이 옅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펀지는 더 천천히 마르고 색도 오래 남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라는 개념은 몸속에 들어온 카페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이 개인별로 다르고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스며든 그 한 잔의 색이 밤까지도 배어나오듯 남아 졸음 신호를 보내는 우리 몸의 스위치를 살짝 늦추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 이제 쉬자 하는 피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천천히 볼륨을 낮추듯 하루가 저물수록 그 신호가 차올라야 깊은 잠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는데, 카페인은 그 볼륨 다이얼 위에 덮개를 씌워 살짝 막아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은 별로 피곤하지 않은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피곤 신호가 가려져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이 장면은 너무 익숙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김치찌개와 밥을 맛있게 드신 뒤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로 입가심을 나는 2시 30분, 세 모금만 하려던 게 어느새 다 마셔버리고,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 한 판 둔 후 편의점에서 작은 라떼를 사서 벤치에 앉는 3시 30분, 성당 사찰 봉사를 마치고 동네 카페에서 따끈한 아메리카노로 목을 축이는 4시 무렵의 시간 말입니다. 그때는 한 잔쯤이야 싶은데 이 잔들이 하루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 몸의 다이얼에 겹겹이 덮개를 얹는 셈이 되어 밤이 오면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조금 미끄러워집니다. 또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간과 신장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체중 변화나 복용 중인 약물, 위장의 민감도 같은 요소도 카페인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저녁 7시에도 커피 마시고 푹 잤는데 라는 기억이 지금의 몸에는 꼭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신 날, 밤의 문틈의 불빛과 냉장고의 작은 소음에도 괜히 더 예민해지고 새벽에 화장실에 한두 번 더 가게 되는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몸에 남아있는 색의 감각이 조금 더 이해되실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엔 아이스 라떼를, 쌀쌀한 겨울 저녁엔 달큰한 라떼를 찾게 되는 우리 마음, 그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색이 오래 남는 스펀지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를테면 오후의 갈증을 커피가 아닌 다른 따뜻한 음료로 달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연하게, 적게,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마시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커피의 맛과 위로는 그대로 두되 하루 중 우리 몸의 시계가 덜 예민한 시간대로 살짝 옮겨 놓으면 밤의 평온을 지키면서도 커피의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인이 오래 머무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그 머무름이 우리의 잠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깊은 잠과 얕은 잠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잠의 구조 속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볼까요? 이른 새벽, 동네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잔잔히 흐를 때 눈꺼풀이 유난히 무겁던 날이 있으셨나요? 나는 분명 잠을 잤는데 왜 개운하지 않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적도 있으시죠? 우리 잠은 한밤중 내내 같은 깊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를 반복하는데 그 중에서도 몸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깊은 잠이 특히 소중합니다. 깊은 잠은 무릎과 허리의 피로를 녹이고 연역을 돕는 밤의 정비 시간 같은데 오후 늦게 들어온 카페인은 이 정비 시간을 조금 서두르게 하거나 건너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낮 동안 쌓이는 졸음의 힘을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해보면 해가 질수록 그 주머니가 꽉 차야 침대로 가자마자 스르르 잠이 드는데 카페인은 그 주머니의 입구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피곤이 없는 게 아니라 피곤 신호를 느끼는 감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밤의 첫 절반에 특히 많이 나와야 할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늘면서 뒤척임이 잦아집니다. 베란다 창틈으로 새어드는 가로등 불빛, 냉장고의 작은 윙 소리, 복도 발자국 같은 자극에도 더 쉽게 깨어나고 한 번 깬 뒤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며 수면의 흐름이 끊기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대 분명 약속했던 게 뭐였더라 싶은 순간이 늘기도 합니다. 한국의 익숙한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점심에 김치찌개와 공깃밥을 맛있게 드시고 3시 카페에서 지인과 라떼 한 잔 곁들여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잔이 밤 시간의 파도 모양을 살짝 바꿔놓아 다음날 아침 공원 산책길에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다고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낮잠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낮잠은 짧고 이른 시간, 20분 안팎, 오후 3시 이전 이설라면 괜찮지만 늦은 오후 길어진 낮잠은 밤의 모래주머니를 비워 깊은 잠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디카페인이면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디카페인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0은 아니어서 특히 민감하신 분들에겐 저녁 시간대의 디카페인도 얕은 각성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요즘은 휴대폰 화면 밝기와 저녁 늦은 TV 시청도 깊은 잠을 가볍게 만드는 동료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과 화면빛이 함께 있을 때는 마치 밤의 정비소 문이 반만 열린 듯 수리는 하고 있지만 충분히 매만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낮에 무릎이 더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지며 혈압, 혈당 관리도 들쑥날쑥하다고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후에 카페인을 조금 앞당기거나 연하게 바꾸고 저녁에는 조명을 노랗게 낮추고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파도 모양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드르렁 소리가 잦아드는지, 새벽감이 줄었는지, 아침 밥맛이 도는지 같은 작은 표식을 기억해 보세요. 이 작은 표식들이 바로 다음 걸음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제 잠의 이야기를 잠시 접고 카페인이 심장에는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두근거림과 혈압 같은 몸의 언어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심장과 카페인의 관계를 생활 속 예로 풀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빠른가요? 하고 걱정되실 때도 있습니다.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기관이라 카페인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살짝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의 크기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날 잠을 설쳤는지, 점심을 너무 짜게 먹었는지, 약을 복용 중인지, 계단을 급히 오르내렸는지 같은 일상의 요소가 모두 더해져 한 잔의 커피가 심장에 남기는 발자국의 깊이를 바꾸지요. 그래서 남들은 잘만 마시던데 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나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의 혈압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물을 마시고 평소처럼 첫 커피를 드신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압과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며칠은 커피 전과 후를 나란히 기록해두고 또 다른 날에는 디카페인이나 반샷 라떼로 바꿔 같은 시간에 측정해 보시면 몸이 보내는 언어가 또렷해집니다. 시장에서 잔치국수를 드신 날, 국물이 짜서 목이 말라 캔커피를 곁들였을 때와 집에서 된장국을 싱겁게 끓여 드시고 보리차를 마신 날의 수치 차이가 생각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숨은 카페인을 놓치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아침 녹차 티백, 오후에 홍차, 저녁 식탁 위에 콜라, 손주걸 건넨 초콜릿 한 조각, 두통약에 들어간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커피는 2잔뿐인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하는 의문이 풀립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역류감이 있다면 카페인이 위쪽에도 자극이 될 수 있어 라떼를 드실 때도 연하게 시럽과 연유는 빼고 천천히 따뜻하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정맥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 심장약, 갑상선약, 일부 감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 맞춤 기준을 정해두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몸의 감각과 일관성입니다. 카페를 가실 때 연하게 반샷으로 부탁해요. 한마디를 더해보시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로, 저녁 모임에서는 대추 생강차나 둥글레차로 분위기를 이어보세요. 공원 산책 후 벤치에 앉아 혈압을 재어보고 손주에게 할머니, 오늘은 커피 줄였더니 심장이 조용하네 하고 이야기해보는 그 순간이 바로 효의 마음과 자기 돌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맞는 하루 허용량은 결국 스스로 발견하는 작은 실험에서 나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점심 직후 반샷 한 잔은 괜찮지만 2시 반 이후엔 두근거림이 올라온다 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심장의 속도를 다독여주면 밤의 잠결도 한결 깊어집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심장과 수면을 함께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즉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황금 시간표 3가지를 차근차근 펼쳐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식탁 위 김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비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첫 커피,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단 3번의 시간을 지키면 밤이 달라집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황금 시간표의 첫 번째는 기상 직후가 아니라 기상 후 60분에서 90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로 몸을 깨우기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위를 달래고 베란다에서 5분만 햇빛을 쬐며 가볍게 어깨를 돌려주세요. 그렇게 생체 시계가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은 뒤 아침 식사와 담소를 천천히 마치고 첫 커피를 드시면 각성의 질이 더 고르게 유지되어 오전 내내 마음이 들뜨지 않고 차분합니다. 이때 커피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심장에 부담을 덜고 싶으시면 진한 배전보다는 중간 정도의 산미가 있는 원두를 연하게 내리거나 우유를 조금 더해 부드럽게 즐기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점심 직후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시장에서 김밥 한 줄과 따끈한 국물을 드신 뒤 카페로 자리를 옮겨도 좋고 직장이나 경로당에서 믹스커피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도 연하게 반샷으로 라는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오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되 심장 박동이 불필요하게 빨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물이 짰던 날, 계단을 많이 올랐던 날처럼 몸이 예민해진 날에는 아예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컷오프, 즉 커피를 멈추는 시각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오후 2시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카페인이 오래 머무는 분, 평소 뒤척임이 잦거나 심장이 예민하신 분은 1시 이전으로 더 당겨보셔도 좋습니다. 이 컷오프가 지켜질수록 저녁 시간이 차분해지고 해걸음에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을 때 호흡이 고르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낮잠에 대한 궁금증이 떠오르실 텐데요. 낮잠은 20분 안쪽의 짧은 휴식으로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만 하시면 밤의 수면 압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잠들기 어려운 날이 이어진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 기상을 반복하는 리듬을 우선 챙겨보세요.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고 아침 산책을 10분이라도 유지하면 다음 주에 커트라인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계절마다 작은 조정도 지혜입니다. 여름에는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얼음이 덜 들어간 아이스 디카페인이나 시원한 보리차로 갈증을 달래보시고 겨울에는 손난로처럼 따뜻한 둥글레차나 대추 생강차가 저녁까지의 빈틈을 부드럽게 메워줍니다. 이렇게 3개의 시간대를 지키면 밤 10시 무렵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배우자와 서로 컷오프를 확인하고 손주에게 할머니, 오늘은 1시 전에 끝냈다 하고 자랑해보는 그 대화 속에서 효와 자기 돌봄이 함께 자랍니다. 이제 말처럼 쉬울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바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카페에서 어떤 주문을 바꾸면 되는지, 집에서는 어떤 레시피로 오후의 빈자리를 채우면 좋은지 실전 팁을 한 가지씩 꺼내드릴게요. 이어서 오후를 가볍게 만드는 주문법과 간단한 레시피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하실 때 한마디만 바꿔도 밤이 달라진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후엔 가볍게, 달지는 않게,
생각보다 쉽고도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시장 본 뒤 들른 동네 카페에서 오늘은 연하게 부탁드려요. 샷은 반만 넣어주세요. 하고 시작해보세요. 진하기를 살짝 낮춘 반샷 라떼는 향은 그대로 두면서도 심장에 전해지는 자극을 부드럽게 줄여줍니다. 편의점 머신커피를 이용하실 때도 진하기 1로 맞추고 얼음은 조금 덜어달라고 하시면 오후의 갈증은 달래면서도 밤의 잠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카페인 가능할까요? 라는 한마디입니다. 요즘 많은 체인점에서 디카페인이나 하프 카페인, 일반과 디카페인을 반씩 섞는 방식 주문이 가능해졌죠. 점심 직후엔 하프 카페인으로 기분만 살짝 끌어올리고 예민한 날은 아예 디카페인으로 여유를 누리시는 겁니다. 손주 하교를 기다리며 학교 앞 카페에 앉아 계실 때 디카페인 라떼에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달콤함 없이도 충분히 포근한 오후가 됩니다. 우유와 달기 조절도 작지만 큰 비밀입니다. 시럽은 빼주세요. 연유도 넣지 말아주세요. 우유는 저지방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밀크티나 라떼를 드실 때 무가당 두유로 바꾸면 속이 편안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입안을 즐겁게 했던 달큰함이 밤에는 속쓰림과 역류감, 잦은 깨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휘핑크림과 토핑은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보내드리면 밤의 심장박동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오후에 빈칸을 채울 대체 음료는 한국의 사계절과 참 잘 어울립니다. 걷다 보면 목구멍이 마르는 여름엔 시원한 보리차 페트병을 가방에 하나 넣어 다니시고 바람이 매서워지는 겨울엔 둥글레차의 고소함으로 몸을 데워보세요. 소화가 더딘 날엔 대추 생강차가 속을 따뜻하게 감싸고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 날엔 결명자차나 우엉차의 담백함이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경로당 모임이나 공원 벤치에서 이웃과 나눌 때도 부담이 없지요. 텀블러 하나를 나만의 오후 루틴으로 삼아 보리차를 채워 다니시면 카페를 지나칠 때도 발걸음이 한결 홀가분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우려 드실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주전자에 물 1리. 이제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하루를 부드럽게 닫아주는 저녁 루틴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집안의 빛,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속도를 정리하는 5가지 방법을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걸음 바람이 아파트 단지 산책로의 은은한 조명 아래로 스며들 때 오늘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실까요? 작은 루틴 하나가 심장과 잠결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녁은 취침 3시간, 여유가 되면 4시간 전에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나 라볶이처럼 매콤하고 짠 메뉴가 당기는 날에도 국물은 적게, 밥은 반 공기만, 반찬은 싱겁게 골라보세요. 속이 편안하면 밤사이에 역류감이 줄고 심장 두근거림도 한결 잠잠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20분만 단지 안보행로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계단을 이용하되 난간을 꼭 잡고 발뒤꿈치부터 사뿐히 디디는 느낌으로 걸으면 다리 부종이 빠지며 머릿속 생각도 정리됩니다.
돌아와서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거나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족욕을 해보세요. 발이 데워진 뒤 몸 중심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창문 너머로 밤 공기가 스며드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신호가 켜집니다. 집안의 빛은 노란 톤으로 낮추는 것이 요령입니다. 거실 형광등 대신 스탠드나 간접등을 켜고 TV와 휴대폰 화면 밝기를 줄여 푸른 빛을 덜어주세요.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가장 흥미진진할 때는 심장이 따라 뛰기 쉽습니다. 엔딩 직후 바로 잠자리에 드는 대신 TV를 끄고 따뜻한 차 한 모금에 깊은 숨 3번. 오늘 수고 많았어.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5분의 완충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늦은 시간에 많은 수분은 새벽에 화장실로 가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니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물은 한두 모금만, 목이 마르면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소량 천천히 마시는 정도가 좋습니다. 배는 든든하되 속은 가벼워야 잠이 맺히듯 깊어집니다. 잠자리는 시원하고 조용하고 어둡게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겨울이라면 전기장판을 강하게 켜둔 채로 주무시기보다 자기 전 10분만 예열하고 끄신 뒤 이불로 보온을 유지해 주세요.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갈 정도가 무난하고 허리가 민감하신 분은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대면 허리 긴장이 풀립니다. 호흡은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리듬이 도움이 됩니다.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 6박자 내쉰다를 5번만 반복해도 어깨가 내려앉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주가 적어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취침 기상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고 알람은 부엌에 두어 침대에서 멀리 떨어뜨리면 아침의 첫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렇게 빛과 움직임, 마음의 속도를 정리하면 밤은 고요해지고 심장의 박동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밤마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속이 쓰리거나 자주 깨는 일이 이어진다면 몸이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과 관련된 4가지 경고 신호와 일주일 점검표를 함께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조절법을 차분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잔잔히 빨라지거나 밤에 자주 깨서 시계를 보게 되시나요? 단 며칠만 기록해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카페인과 관련된 경고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믹스커피 한 잔을 비운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톡톡 더 크게 뛰는 듯 느껴지거나 손끝이 살짝 떨리고 마음이 안으로 급해지는 느낌. 저녁 식탁에서 라떼를 곁들인 날엔 속이 화르르 올라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역류감이 올라오는 일. 그리고 취침 직전까지 물과 차를 자주 마신 날엔 새벽에 화장실을 2-3번 가며 수면이 끊기는 일들 말이죠. 이 4가지 신호. 두근거림과 심박의 빨라짐, 가벼운 떨림과 불안감, 속쓰림 역류감 같은 위의 자극,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문제와 야간요가 잦아지면 카페인과 생활 리듬을 조금 조정하라는 몸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커피만이 아닙니다. 점심 후에 마신 녹차 한 잔, 이웃과 수다 떨며 즐긴 홍차, 저녁 식탁 위에 콜라, 손주가 건넨 초콜릿, 두통 약속 작은 카페인까지 모이면 오늘은 2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러지? 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점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소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사오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기상과 취침 시각, 낮잠 여부와 길이, 마신 시간, 종류, 양, 약국 혈압계로 잰 혈압과 맥박, 밤중에 깬 횟수와 시간대를 가볍게 적어보세요. 이틀째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점심 직후 반샷 라떼는 괜찮지만 2시 반 이후엔 새벽에 꼭 한번 깨네. 짠 찌개를 먹은 날엔 캔커피를 곁들이면 심장이 빨라지네. 같은 문장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그 다음은 서서히 줄이는 연습입니다. 커피의 총량을 하루 20에서 30%씩 2에서 3일 간격으로 천천히 낮추며 오후엔 디카페인이나 보리차, 둥글레차로 바꿔보세요. 연하게 반샷으로 시럽은 빼고 라는 주문 한마디가 밤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속이 자주 쓰리다면 라떼도 부드럽게, 공복엔 피하고 저녁 식탁 후에는 따뜻한 대추 생강차로 입안을 달래보세요. 부정맥이나 고혈압, 위장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 나만의 허용 시간과 컷오프를 정해두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동네 약국 약사님께 커피 전후 혈압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수첩을 보여드리면 소금 섭취나 저녁 루틴까지 함께 조언받을 수 있어 든든하죠.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쉬워집니다. 손주에게 텀블러에 보리차를 채워달라 부탁하고 배우자와 저녁 산책을 약속하며 경로당 친구들과 오늘은 1시 이전 컷 서로 확인해주는 그 마음이 곧 효이자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어제보다 한 걸음만 가볍게 나아가는 태도가 오래갑니다.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안내판이고 한 주만 이어도 다음 주의 선택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오후 2시 이후에 한 잔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문을 바꾸고 저녁을 정리하면 밤의 파도가 잔잔해지는지, 마지막으로 차분히 정리하며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작고 쉬운 계획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밤 10시, 부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살짝 스며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스탠드를 끄시나요? 오늘 밤만큼은 깊이 자고 싶다 하는 소망. 우리 모두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후 2시 이후의 커피 한 잔이 왜 밤까지 머물러 잠결을 흔드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일상의 언어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카페인은 피곤 신호를 가리는 얇은 덮개처럼 남아 깊은 잠을 줄이고 새벽 각성을 늘릴 수 있고, 심장에는 두근거림과 혈압의 작은 파동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과 햇빛으로 몸의 시계를 깨운 뒤 60에서 90분 후 첫 커피를 천천히, 점심 직후부터 오후 1시 사이엔 연하게 반샷으로 2번째 잔을 가볍게, 예민하신 분은 오후 1시, 보통은 2시를 컷오프로 정해 저녁 시간을 차분히 비워두는 황금 시간표가 그 길잡이가 됩니다.
카페에선 디카페인이나 하프카페인으로 향만 살리고 시럽과 연유는 빼고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두유로 속을 편히해 보세요. 오후의 빈칸은 보리차, 둥글레차, 대추생강차, 우엉차 같은 한국의 따뜻한 맛으로 채우면 손주 하교를 기다리는 벤치에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저녁은 취침 3-4시간 전에 가볍게, 식사 뒤엔 10분에서 20분 산책으로 다리에 하루를 내려놓고 짧은 샤워나 족욕으로 체온의 리듬을 돕고 집안 불빛은 노란 톤으로 낮추어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 밤의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경고, 두근거림, 손떨림과 불안, 속쓰림, 역류감, 자주깸과 야간요. 이 잦아진다면 일주일 점검표로 기상 취침, 낮잠, 마신 시간 종류 양, 약국 혈압계 수치, 새벽깸 횟수를 적어보세요. 이틀만 지나도 나에게 맞는 허용량과 시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걸음입니다. 내일은 컷오프를 30분만 앞당겨 보거나 반샷 디카페인으로 주문을 바꿔보거나 잠들기 전 호흡 5번과 감사 한 줄을 적어보세요. 배우자와 서로의 취침 시간을 맞추고 손주에게 텀블러에 보리차를 부탁하며 동네 약국에서 커피 전후 제 혈압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하고 나누는 그 대화 속에 효와 공동체의 온기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심스레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밤의 평온이 전해질 거예요. 오늘 한 가지를 시작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밤이 오늘보다 더 깊고 따뜻하길 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